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뷰티스타일리스트 직업기능협회 이혜윤입니다. 지금부터 웨딩 스타일리스트 자격 검정 모던 의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료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반 부직포, 망사, 그리고 크리스탈 부직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웨딩 스타일리스트 재료입니다. 일반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얇고 그리고 작업하는 데 있어서 그 볼륨감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밑에 좀 더 색감을 주기 위해서 할 때는 이걸 사용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곽 형태를 나타낼 때는 이 크리스탈 부직포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일반 부직포와는 달리 크리스탈 부직포는 여기 반짝반짝이는 게 보이시죠? 이러한 것들이 웨딩드레스의 그 큐빅이라든지 아니면 크리스탈, 스와롭스키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딩드레스 안에 저희들이 패티코트를 대여하거나 제작해서 착용을 하는데요. 패티코트 같은 경우는 드레스에 볼륨감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볼륨감을 주는 패티코트를 저희들이 따로 구입을 하거나 대여를 하기에는 조금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망사입니다. 망사 같은 경우는 그 밀도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빳빳한 것부터 아주 부드러운 것까지 있는데요. 지금 쓰는 거는 저희들 눈꽃 망사, 이렇게 하얗게 똥똥똥 있다고 해서 이걸 눈꽃 망사라고 합니다. 이 눈꽃 망사를 가지고 패티코트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딩드레스 그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세 가지를 주 재료를 해서 여러 가지 디테일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쓰는 그 재료에는 핀봉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작업하는 실크핀을 꽂는 그 것인데요. 이렇게 팔에 끼워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실크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주 길고 가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문구점에서 파는 핀을 사가지고 오시면 길이가 짧고 뚱뚱해요. 그래서 그거는 사용하지 마시고 이 가늘고 긴 실크핀을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특히나 와이셔츠라든지 이런 그 정장 드레스용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 넥라인 쪽에 진주가 이렇게 박혀 있는 핀이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일반 문구점에 파는 것처럼 길이가 짧고 뚱뚱하기 때문에 그거는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걸 꼭 모아서 쓰고 싶다 그러시면 문구 작업하실 때 쓰시고 의상 제작하실 때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꽃장식이라든지 리본 장식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글루건을 쓰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희들이 드레스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따로 패턴을 그리거나 재봉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바느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스탬플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이랑 바늘이랑 드레스 색깔이랑 똑같은 걸 선택하셔야겠죠. 그래서 그걸 선택하셔서 이제 지금 작업을 할 텐데 이 모던 의상에서 저희들이 쓰는 거는 스탬플러랑 그리고 소도구를 표현할 수 있는 실 바늘이 있으면 충분하겠습니다. 웨딩 드레스의 모던 의상을 제작하기 전에 각 부분들을 설명할 텐데요. 패티코트 부분입니다. 패티코트의 부분에 있어서 망사를 가지고 작업을 할 텐데요. 모던이기 때문에 로맨틱이나 엘레강스보다 볼륨감이 좀 슬림하거나 아니면 직선적인 느낌을 좀 강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패티코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접는 분량, 주름을 접는 분량을 다른 그 웨딩드레스 이미지보다는 좀 적게 접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륨은 이때 웨딩드레스처럼 볼륨은 이때 다른 로맨틱이나 엘레강스처럼 너무 과하지 않은 그런 형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패티코트보다는 2분의 1 정도를 접어서 그 모델의 허리 둘레만큼 해서 이렇게 한 통으로 작업을 하시면 한꺼번에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약간 줄 것입니다. 패티코트 위에 언더스커트를 두 종류를 입힐 텐데요. 맨 처음 입는 언더스커트 같은 경우는
크리스탈 부직포 한 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부직포랑 겹쳐서 두 장을 하나인 것처럼 스탬플러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패티코트의 주름을 조금밖에 안 잡았지만 겉에 드러나는 스커트이기 때문에 직선적인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름 분량을 과감하게 패티코트보다는 2배로 잡아가서 전체 한 통으로, 지금 하는 것조차도 스탬플러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간격만 일정하게 유지해서 한 통으로 쭉 작업을 하시면 직선적인 느낌과 함께 약간 볼륨감이 있는 그런 스커트를 작업할 수 있습니다. 패티코트 위에 언더스커트를 착용을 하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부직포 한 장만으로 그 스커트를 착용을 할 텐데요. 이번에는 이 주름 분량을 언더스커트 첫 번째 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해서 분량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스탬플러로 작업을 해서 한 통으로 쭉 연결을 하게 되면 직선적인 느낌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스커트 위에 상의를 착용할 텐데요. 상의 제작 방법은 똑같은 형태를 두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부직포의 끝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하시면 여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맨 처음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2-3번 접어서 형태를 딱 만들어 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뭐 손바느질이라든지 딱풀로 하셔도 되지만 가장 빠르고 그리고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스탬플러로 이렇게 찍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앞판하고 뒷판 같은 경우 똑같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이즈를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근데 저희 인체 자체가 이렇게 똑바로 일직선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뒤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앞쪽 상의가 뒤쪽보다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앞을 길게 하고 뒤를 짧게 했을 경우에 바쁘다 보면 앞뒤를 거꾸로 입힐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앞쪽은 길이가 짧고 뒤는 길이가 남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길이를 똑같이 하시고 모델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서 커트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모던 의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는 드레스에 있기보다는 어딘가에 그 모던한 요소를, 디자인 요소를 넣어주는 것인데요. 이번에 저는 모던 의상에 어떤 포인트를 줬냐면요. 저희 와이셔츠에 보시면 여기 여민분이랑 컬러가 있죠. 그것을 이용해서 모던 웨딩 스타일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러면 저는 컬러 못 만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집에 와이셔츠라든지 난방이 다 있죠. 그것을 이렇게 펼쳐보시면 형태가 이렇게 눈으로 다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잴 필요는 없고요. 그 형태대로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모델의 목에다 이렇게 대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가 되었는지, 그리고 모델의 목둘레랑 사이즈가 맞는지 그렇게 만드시면 되십니다. 요 바깥쪽으로 나오는 부분을 좀 더 뾰족하게 해주시면 훨씬 더 디자인이 감각적으로 변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여민 부분인데요. 여민 부분에 단추를 주기보다는 그냥 포인트로 이렇게 컬러랑 같이 매치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장식을, 꽃장식을 할 텐데요. 이 꽃장식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시장에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부케 있는 곳에서 뜯어가지고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아있는 크리스탈 부직포의 조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에 맞춰서 작업을 여러 종류로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내가 사이즈를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그래서 작업을 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직사각형의 형태로 자른 다음에 일반 부직포 같은 경우는 4장이라든지 5장, 6장까지 가능한데요. 크리스탈 부직포는 약간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4장 이상 하면 조금 작업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잘랐을 때 긴 쪽을 접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쪽을, 저희들 더울 때 부채 만들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손바느질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손바느질을 하지 않고 스탬플러도 이제 큰 거랑 작은 것이 있는데, 큰 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 가운데다가 여기 스탬플러로 고정을 시켜 드릴 거예요. 고정을 시키신 다음에
자, 이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나비 넥타이 형태가 되었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장씩 이렇게 펼쳐주시면 꽃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펼친 다음에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를 이렇게 꽃잎의 형태로 찍어주시는데, 이것을 찍으실 때는 스탬플러 작은 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형태가 잘 잡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하나를 작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꽃잎을 이렇게 벌리셔가지고 펼쳐주시고, 두 번째 끝에서 여기를 스탬플러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길이가 안 맞는데요 그러시는데, 길이가 안 맞는 것은 꽃을 다 만든 다음에 길이를 가위로 잘라주셔도 되고요. 저희들도 자연에서 보시면 예쁜 꽃들이 벌레를 먹잖아요. 벌레 먹은 꽃잎들은 크기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도 자연의 미를 그대로 표현하고 싶으면 굳이 사이즈를 맞추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끝에를 잡으시고 여기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꽃봉오리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큰 꽃이랑 작은 꽃이랑 어울려서 디자인을 하시면 되는데, 크리스탈 부직포 같은 경우는 3장 정도가 가장 잘 작업이 된다 그랬죠. 4장이 넘어가게 되면 그 스탬플러 작업할 때 터지거나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럼 여기 석에다 좀 더 꽉 찬 그런 꽃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작은 것을 만들어서 요 사이에 끼워서 글루건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작업을 모던 의상에 적용을 시키고자 합니다. 상의 앞판을 작업을 할 텐데요. 항상 부직포로 작업을 하실 때에는 그 가운데를 먼저 찾아주는 것을 습관적으로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찾으신 다음에 모델의 가운데에다 위치를 잡으시고 핀으로 꽂아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운데를 다시 찾아서 허리의 가운데점을 찾아서 핀을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가슴을 가려 주셔야 되는데, 가슴을 가려줄 때 이렇게 하시면 가슴을 편안하게 감싸 앉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핀을 꽂아 주시고요. 그리고 앞 중심 허리 부분에서 편안하게 잡아 당겨서 이쪽으로 오셔서 허리 부분에 다시 한번 잡아 당겨 주시면 여기 여유분이 생기죠. 이 여유분이 그러면 뭐냐, 허리둘레와 가슴둘레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불량입니다. 이 불량을 다하트라고 하는데요. 남자 와이셔츠라든지 여자 블라우스 또는 원피스를 보시면 그 겨드랑이 쪽에 박음선이라든지 허리 부분에 박음선이 있죠. 그게 허리둘레와 가슴둘레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허리 쪽에 안 만들고 그 가슴 사이드 쪽으로 다트를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이 불량을 이렇게 접어주시면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트 부분을 핀으로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 가슴을 편안하게 쓸어 안으시고 나서 겨드랑이 쪽에 핀을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 중심에서 옆 허리 쪽으로 잡아당겨서 여기다가 고정을 시켜주시고,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에서 의해서 생기는 요 다트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시면 앞 상의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 앞쪽에 보시면 쭈글쭈글한 보기 싫은 주름들이 있죠. 이 주름들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가위밥을 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허리까지. 그랬더니 여기 주름들이 싹 사라지죠. 근데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은 원통이기 때문에 허리에서부터 힙으로 갈수록 볼륨감이 있어집니다. 그 차이를 이렇게 가위를 주게 되면 가위질에 의해 가지고 요 벌어지는 불량이 생기죠. 이거는 뭐냐면 허리보다 힙으로 갈수록 둘레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긴 군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가위밥을 주니까 주름들이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고 있죠.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편안하게
전체적으로 형태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요 핀은 뽑아주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러면 뒤쪽을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을 찾아주신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인체의 가운데에 핀을 꽂아주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허리 가운데에도 핀을 꽂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어때요? 앞쪽 허리 끝나는 부분이랑 뒤쪽 허리 끝나는 부분이 차이가 많이 생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맨 처음에 설명했듯이 앞쪽하고 뒤쪽하고 길이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앞쪽보다 뒤쪽을 짧게 했을 경우에는 앞뒤가 바뀌게 되면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앞뒤를 똑같이 한 다음에 모델의 그 인체 조건에 따라서 잘라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기 분량을 이만큼 자르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그 부분을 잘라서 길이를 앞쪽하고 뒤쪽하고 맞춰주시면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옆쪽에 핀을 꽂아 주실 텐데요. 이렇게 핀을 꽂아 주실 때는 이거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길이가 길면 이거를 접어서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지금처럼 길이가 맞을 때는 이렇게 그냥 바로 핀을 꽂아 주시면 되십니다.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허리 옆쪽에서 핀을 꽂아 주시고요. 이렇게 꽂고 나면 앞쪽에 한 것처럼 여기에 군주름이 생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위밥을 주시면 군주름들이 사라지고 없죠. 자,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도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겨드랑이 아래쪽에 핀을 꽂아 주시고 허리 부분에 핀을 꽂아주시고 꽂아주신 다음에 여기에 군주름이 생기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위밥을 주어서 군주름을 없애준다. 그렇게 되고 나서 매끈하게 되고 나면 여기 가운데 이거는 핀을 뽑아주셔도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상의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면 컬러에 포인트를 주는 걸 먼저 하셔도 되고요. 스커트를 먼저 하셔도 되는데 우선 스커트 안에 패티코트부터 먼저 입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티코트를 입히는데 한 통으로 되어 있죠. 이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기 가운데 찾아서 하시지는 마시고요. 이거는 이제 스커트 같은 경우는 뒤에서 시작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입으면 되는데요. 자, 여기 가운데에다가 핀을 하나 꽂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하나 핀을 꽂아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벌어지는 부분은 다시 여기 길이를 맞춰서 여기 끝에서 핀을 하나 고정시켜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패티코트를 망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언더스커트를 작업을 하실 텐데요.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모델 사이즈에 언제든지 맞춰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시작을 해서 뒤쪽으로 끝낼 텐데요. 처음 시작을 여기 허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첫 번째 스커트이기 때문에 약간만 내려서 허리에서 약간만 내려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 약간 밑에 내린 부분에 핀을 꽂아 주시고 두 번째도 핀을 꽂아 주시고 이렇게 꽂아 주신 다음에 여기 밑에는 역시 겹쳐 가지고
길이를 맞춰서 핀 작업을 하시는데 핀 작업을 겉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는 크리스탈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 해주시면 핀 작업을 한 부분이 그 크리스탈의 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훨씬 더 예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올라가는 스커트는 크리스탈 부직포 한 장으로 주름을 잡았는데요. 처음에 입었던 스커트 같은 경우는 일반 부직포랑 크리스탈 부직포 두 장을 겹쳐서 해서 라인을 살렸고요. 여기는 그 첫 번째 스커트랑 길이 차이를 좀 주면서 직선적인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디자인한 것이고요. 시작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뒤에서 시작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스커트 전체를 감싸줄 수 있게 허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핀을 꽂아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조금 잡아당겨서 작업을 하시는데 이 끝에 주름을 잡은 게 아니라 여기는 일반 펼쳐놓은 종이기 때문에 여기 주름이 덮여지면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이렇게 접어서 잡아 당겨주시면 주름들이 다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은 상태에서 여기 주름 위에다가 길이를 맞춰서 핀을 어디서 꽂는다? 겉에서 꼽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꽂게 되면 전체적인 직선의 그 크리스탈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던 의상의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칼라와 여민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칼라 형태로 잘라놓은 부분을 2장에서 3장 정도 하시면 전체적인 칼라 느낌이 살아요. 여기 한 장을 하게 되면 여기 비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칼라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2장을 겹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들 칼라 부분을 이제 모델 위에다가 작업을 하실 텐데요. 여기 끝에 딱 맞춰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여기 끝에는 살짝 핀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시겠죠.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신 그 상태대로 두셔도 되시고요. 여기에서 저는 좀 더 그 현대적인 그런 느낌을 살리고자 여기 와이셔츠의 여민분 그것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으로 싹 밀어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되시는데 요걸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 칼라 부분에서 한번 고정을 시켜 주셔야겠죠. 고정을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앞쪽 중심에서 같이 연결을 해 주시면 되시겠죠. 여기는 지금 드레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밖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안으로 들어가서 직선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 앞 여민분이랑 가슴 앞부분 상의랑 같이 핀으로 꽂아주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2장을 겹쳤기 때문에 우리 원통의 몸을 감싸잖아요. 그러면 조금 똑같이 잘랐다 하더라도 원통이기 때문에 조금 끝이 일치가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잘라주셔도 되고요. 근데 조금씩 일치 안 하는 부분이 좀 더 그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허리 부분에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허리 부분을 보시면 여기 스탬플러로 작업한 것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허리띠를 두를 거예요. 허리띠를 두를 텐데 허리띠 두를 때는 두께감을 너무 이렇게 살려버리면 허리가 더 두꺼워 보여요. 그래서 스탬플러로 작업을 하신 다음에 한 번 더 반을 접어서 스탬플러 작은 것으로 고정시킬 때는 작은 것으로 하시고 망사 같은 경우 빳빳한 것을 고정시킬 때는 큰 스탬플러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고정이 잘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허리 벨트이기 때문에 형태만 잡아주는 것이라 너무 큰 스탬플러로 작업을 하시면 보기가 안 좋겠죠. 그래서 작은 스탬플러로 부분을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지금 모던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실바늘을 작업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전부 스탬플러 작업입니다. 그래서 굳이 나는 옷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의상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시더라도 이렇게 작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허리 부분을 강조를 하신 다음에 이것을 뭐 이렇게 X자 표시로 두셔도 되고요. 나는 X자 표시는 별로 안 이쁜 것 같아. 그러면 꼭 맞게 잡아당겨서 먼저 고정을 시켜주시고, 허리 부분에 고정을 먼저 시켜주시고, 그러신 다음에 이 허리 부분을 잡아당겨서 모델의 허리랑 딱 맞추시면 되시겠죠. 맞추신 다음에 위아래를 고정시켜 주시고, 이 튀어나오는 부분도 여기 한 번 더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접어주시면 충분히 마무리가 되실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렇게 접고 나니까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작업을 약간 손작업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할 텐데요. 자, 허리 부분에 여기 튀어나온 이 부분을 안으로 넣어서 하지 않고 제가 겉으로 한 이유는 여기 위에다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식하는 부분을 꽃을 할 수도 있고 리본을 할 수도 있는데, 리본 같은 경우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쁜 리본을 사서 할 수 있지만, 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탈 부직포 짜투리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반을 접어서, 이번 모던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손바늘이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작업을 할 텐데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끊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모았더니 꽃의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꽃의 형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핀으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핀으로 고정을 시켜주시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붙이게 되면 가려지겠죠.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기나요? 여기 구멍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처음에 꽃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큰 꽃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갈 작은 꽃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같이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글루건 작업을 할 건데요. 큰 꽃이 3장밖에 없기 때문에, 3장, 4장밖에 없기 때문에 요 가운데가 좀 빈다 그랬죠. 그래서 작은 꽃을 만들어서 글루건으로 이렇게 글루건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조금 굳기 전에 여기다가 딱 붙여주시면 풍성한 꽃잎이 되겠죠. 그죠? 풍성한 이 꽃잎이 된 상태에서 다시 그 받침에다가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글루건을 이용해서 자, 여기에다 붙여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고정을 시키신 다음에, 여기에는 주름의 개념이지만 여기는 또다시 좀 직선적인 느낌이 가요. 그래서 전체적인 꽃이 약간 직선적인 꽃의 느낌이랄까,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그대로 여기 위에다가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뭐 부자재를 사기 위해서 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빌린다든지 그런 경비 없이 우리가 부직포를 사가지고 그 작업한 속에서 액세서리라든지 장식 도구들을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렇게 응용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런 감각들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쪽에는 모던한 그런 의상을 가지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뒤쪽에는 꽃을 가지고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시중에
시중에 저희들이 예쁜 리본들을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본들을 사가지고 여기에다 또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만들어서 붙이든 아니면 시중에 리본은 사실은 저희들이 손으로 만들면 좀 그 효과가 좀 떨어져요. 전체적인 그 라인들이 잘 안 살기 때문에 시중에 만들어져 나오는 예쁜 리본은 구입을 하셔서 저렴하니까 그래서 응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모던 의상의 포인트는 여기 칼라 부분에 포인트를 준 것이기 때문에 앞쪽에 이렇게 장식을 준다든지 하게 되면 전체적인 시선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디자인에 있어서 어디에 포인트를 줄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웨딩 스타일리스트 자격 검정 모던 의상 제작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